민원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고충을 겪으시길래 그렇게까지 네. 막 저한테 네가 겪어봤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. 진짜 걸어요? 네. 네. 그럼요. 진짜 소송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별히 좀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제가 직접 자기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왜 모셨는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집을 보고 사실 저는 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. 왜냐면은 너무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외워서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너무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를 낸 걸 보고 제가 SNS 스레드에다가 원망 섞인 글을 올렸거든요. 선생님들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올렸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거는 분명히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사정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 모셨는데요. 제 스레드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먼저 밝히고 싶은 건 사실 저 그 스레드에 발끈한 그런 교사는 아니었고요. 네네네네. 그리고 당연히 제 의견이 모든 선생님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는 없고 타임어택형 혹은 그 시험 문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100점 받기는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마다의 시험 문제의 차이는 굉장히 커서 저도 한 번씩 뭐 서울에 있는 유명 학교들의 시험지나 그런 것들 사실 인터넷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올라오면 안 돼요? 그렇죠. 왜냐면 저작권이니까 예, 원칙상은 안 되죠. 몰랐어요. 저도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 어떤 100점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죠. 예. 제가 그때 딱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어떤 반응도 있었냐면 저는 사실 되게 수학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직 선생님들은 섭섭해하시고 화도 많이 내셨고 그렇죠. 또 반면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일반 학부모 입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그게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공감하시고. 네네. 선생님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세요? 뭐 제 입장,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1등급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성취 기준이라든지 뭐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매뉴얼에 벗어나면 안 되게끔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아주 선행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주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내기에도 혹은 그렇다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고 이제 또 항의가 들어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문제 없이 지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. 아까 1등급이 나와야 하니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네네.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이제 뭐 내후년부터 또 이제 바뀌지만 지금은 9등급제잖아요. 9등급제죠. 그래서 1등급 학생이 이제 4%가 나와야 하는데 학생이 100점이 너무 많은 학생이 나오게 되면 과목에 있어서 1등급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러면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6%가 나왔다. 그러면 이제 그 6% 학생들이 전부 2등급을 뭐 받게 그런 되는 상황이 거예요. 될 수 있죠. 예.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 친구들이 다 1등급을 받으면 안 되고 다 2등급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? 너무 쉬워서 다 100점을 줄까 봐 그런 걸까요?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학교별의 어떤 유불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학교는 1등급이 좀 구분이 되고 어떤 학교는 1등급이 잘 구분이 안 되는 학교이면 입시의 측면에서 내신이 1등급이 나와야 대학에 입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2등급이 나오는 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좀 기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1등급을 줘버리고 어떤 학교 아예 1등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선생님들의 고충을 정말 너무 잘 알겠어요.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정말 그래 힘든 상황인 것도 알겠어.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어려운 것 같아요. 나름대로 생각해본 대안은 지금 아마 교육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선원 수령을 좀 많이 하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실 부담이 좀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맡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행정 업무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각종 업무가 또 많거든요. 자질구레한 업무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선원 수령 평가가 많아지게 되면 채점을 하느라 이제 한 학기를 다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우신 게 어떤 걸까요? 스레드에서 난리가 났을 때 느낀 건 사실 뭐였냐면요 민원이었어요. 민원. 일단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좀 얘기는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 학년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그 주위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? 있죠. 예.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좀 이제 시달리거나 힘들어 하셔서 그만두거나 그런 걸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. 이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고충을 겪으시길래 그렇게까지 막 저한테 네가 겪어봤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.
진짜 걸어요? 네. 네. 그럼요. 진짜 소송을 겁니다. 일부의 케이스가 아니고 정말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. 아, 그게 기준이 좀 모호해서 네. 뭐 일부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한데 이제 주변 지인을 통해서는 충분히 많이 듭니다. 예. 이게 너무 라떼긴 한데요. 네네네.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가서 소송 얘기를 꺼냈다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? 일단 문화의 차이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솔직히 어떻게 느껴지세요? 저희가 너무 일부 뉴스를 보느라 네네네.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끼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아니면 정말 실제로 네.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들을 선생님이 받으시나요? 근데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대다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바뀌지 않았다. 네네네네. 그래도 선생님에 저 대한- 라떼일 때랑 네네네. 그러니까 지금이랑 뭐, 비슷하다. 네, 완전히 뭐 그림자도 발전 그런 건 아니지만. 네. 그래도- 그때도 그림자를 밟았어요. 그렇죠.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네. 기본적인 어떤 존경심은 다들 있는데 이제 정말 간혹 한두 가지의 문제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 예전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변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네네. 특수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생기기 시작했다 네네.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들으면 들을수록 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가고 네.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은 되게 사실 그렇죠. 크거든요. 네. 어떻게 이거 하면 좋을까? 정말 답이 없을까요? 일단 정치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. 학생당 교사의 수가 상당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더 늘어나야 된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하나를 보더라도 네. 1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3개만 봐도 이제 300개가 되고 네.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질적으로 무수하게 뭔가 평가를 해주고 네.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기가 좀 어렵죠. 어느 정도까지 줄면 서술형, 논술형 문제 내고 네. 수행평가 정말 제대로 해서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을 이렇게 점수 잘 받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항상 드세요? 제 희망사항인데 한 10명에서 15명만 돼도 한 반에 네. 10명에서 15명 정도. 네. 꼭 100점을 받아야 되느냐, 다 1등급 받아야 되느냐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네. 꼭 100점을 받고 싶은 이유는 어떤 미래 본인의 어떤 그 대학교 혹은 그 뒤에 뭐 네. 취직이라든지 뭐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대입과 커리어가 미래의 자기의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화나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 우리나라는 유독 그럴까요?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네. 대입에 인생을 몰빵하는 나라 못 본 것 같아요. 왜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? 저도 사실 되게 의아하긴 해요.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과 네. 함께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결과나 경쟁이 네. 중요하지 않은 건 당연히 아니죠. 중요하죠. 네. 네. 중요한데 어떤 결과만 바라보고 갔을 때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건 장담 못 하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더 과정이나 네. 본인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 네.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하면서 자신의 소소한 목표를 충실히 쌓아가는 게 그런 네. 과정에 충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네. 있는 건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상담도 하고 학생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으면 뭐라고 하나요?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더 공감을 해주시는데 네. 학생들이 더 조급해하는 경향을 아, 그래요? 네네네. 그건 의외네요. 네. 결국은 네. 타임어택은 선생님처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만 모든 선생님에게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다. 왜냐면 다들 바쁘고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 이해를 했거든요. 지금 현 상황에서는 노력을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.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 유튜브를 보고 네. 그렇게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네. 뭔가 조금이라도 그쵸. 예. 네, 선생님 이렇게 박수 쳐주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다고 보면 되겠죠. 아. 네.